안녕하세요. 루바토 패밀리예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캐나다 사스카툰에서 긴 겨울을 보내며 저희는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추운 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기분이랄까요? 눈사람도 만들고 눈썰매도 타고 스키, 눈 관련 축제 등등이요. 부끄럽긴 하지만 정확히 1년 전 날은 춥지, 차나 가구도 없지, 할 게 없어서 아이와 물구나무 선 적도 있었네요. 그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알아가고 많은 걸 누리며 보낸 1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저희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 중요한 고민이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지금 서버로 일하는 식당 바로 맞은편에 있는 몰 2층에 푸드코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출근 전에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와 남편은 지금 그 한글 학교를 갔고요. 저 혼자 지금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영상을 못 찍었는데 그동안 사실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저는 이직을 준비하느라고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남편과 같이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던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생겨서 결론적으로 지금 조금 막막한 상황이 됐는데 일단 저는 풀타임 서버로 일을 하다가 굉장히 운 좋게 데이케어 EC로 합격이 됐어요. 풀타임으로 새로 개원하는 어린이집에 합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일하던 곳 사장님께 노티스를 하고 그만두고 데이케어 이제 출근하는 거를 기다렸죠. 근데 너무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합격을 한 거는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빨리 취직을 했고 그러니까 면접을 총 2차례를 봤어요. 1차 면접, 2차 면접. 그러니까 1차가 슈퍼바이저 면접이었고 2차가 원장, 그 디렉터의 면접이었는데 1차 50분, 2차 한 20분 정도 이렇게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원을 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정도에 개원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전에 조금 준비할 시간도 갖고 싶어서 2월 중순 정도에 그 식당 일을 그만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개원이 늦어진 거예요. 4월 1일로 개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래서 양해를 바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곳에서 파트타임이나 캐주얼로 일할 수 있게 됐어 이렇게 굉장히 밝은 척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지 싶기는 한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다 싶었고 너무 다행인 건 그래도 그 가게가 좀 바빠서 주말 위주로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은 일을 조금 하면서 평일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일하고 이렇게 좀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 황당하게 갑자기 보니까 4월달 저의 어린이집 시프트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새로 같이 된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부분이 시프트가 다 사라진 거예요. 한국 분도 사라지고 다른 백인 분들도 사라지고 디렉터한테 연락을 했죠. 나의 시프트가 사라졌는지 그러니까 개원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개원 후에도 이렇게 갑자기 나한테 노티스도 없이 시프트가 사라진 거는 굉장히 당황스럽다. 개원이 지금 늦어졌고 원화 모집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약이 없는 거죠. 사실 제가 가는 어린이집은 지금 주변에 근처에 아파트나 하우스를 짓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인프라가 다 형성이 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올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모집이 잘 돼봤자 6월 정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6월 정도 일단 첫 번째 걸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6월까지 당장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냥 한국을 돌아갈까? 라는 고민도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2월 중순부터 지금 2월 중순부터 3월 말이거든요.
지금 있는 돈을 그냥 계속 까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맞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마지노선을 처음에는 4월 말 정도로 잡았어요. 4월 중순에서 말까지 만약에 취직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한국을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 남편 회사 복직을 하면 되고 저는 또 이제 뭐 상담 쪽으로 프리랜서나 다시 대학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싶긴 한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서버 일도 뭐 제가 잘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하필 취직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려서 너무 억울하고 아쉽고 속상하더라고요. 남편과 이야기 끝에 그러면 4월 말까지 뭐 직장을 잡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데이케어 자리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6월까지 아니 5월 말까지 지금 이제 4월이니까 4월 5월 말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나눈 상태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힐끔힐끔 보는 이유는 그 주변에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침 시간이라서 사람은 없는데 그 노숙자분들께서 좀 종종 오셔서 제 뭐 짐은 별로 없지만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좀 많이 무력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살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그 무력감이 느껴진 적이 많지 않거든요. 무력감이 그러니까 뭐또 아무래도 상담하다 보면 그 무력감을 느끼는 내담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그 무력감을 회복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한테도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되게 압도될 만한 이런 무력감을 느끼는 경험이 많지는 않거든요. 또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찡찡거리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뭐라도 시작하고 그런 힘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세더라고요. 일단 당장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좀 있고 이게 아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 당장 돌아가면 이제 유치원, 뭐 학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많이 되고 저희가 한국 집은 지금 그 세를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간도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당장 가면 우린 어디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걱정 고민도 좀 들고 참 여러 가지로 쉽지 않네요. 근데 너무 다행히 제가 그래서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식당 사장님께 사장님 혹시 파트타임으로 다시 일을 해도 될까요? 했는데 너무 흔쾌히 가능하다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사실 여기 캐나다에 와서 식당 그 일을 처음 해봤거든요. 한국에서도 사실 경험이 없었고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한국에서 올 때는 정말 그냥 이제 뭐 밝게 친절하게 해주고 음식 잘 갖다 주고 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정말 쉽게 생각했구나 라고 정말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여전히 물론 저한테는 서버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몸도 힘들고 빠르게 상황 대처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진짜 진상 손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친절하게 또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1년 동안 제가 벌써 서버를 한지 1년은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10개월 그래도 풀타임 하면서 진짜 즐거웠던 경험도 많거든요. 일단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다들 좋은 분들이셨고 막 그러잖아요. 외국 가면 막 이상한 한국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저희 식당에서는 없었어요. 보통 그러면은 자기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라이인가? 뭐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덕분에 되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일단 뭐 팁이 있다는 거 그것도 쏠쏠하게 좋았고 그리고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좀 그래도 좀 친해진 손님들도 있어서 이제 뭐 들어오면은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해 주시는 손님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너 내가 뭐 시키려고 하는지 알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저번에 왔는데 너 없더라 너 무슨 요일 일해?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영어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여전히 많이 없는데 손님들이 되게 치열업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너 되게 잘하고 있어 막 하면서 뭐 너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해도 그게 더 좋은 서버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 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좋은 그 분들을 만나서 되게 즐겁게 여기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난 줄 알아서 되게 사실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뭐 다시 일하게 됐으니까 파트타임이지만 그래서 다시 이렇게 검정색 옷을 입게 되었어요. 네, 한동안 검정 옷 안 입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검정 옷을 입고 출근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사실 식당도 그 영주권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데이케어는 식당에 비해서는 쉽다고는 하지만 취업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레벨 1, 2, 3가 있잖아요. 저는 지금 2로 변환이 된 상태거든요. 여기서 교육을 받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뭐 교육학, 뭐 아동 쪽 그리고 상담 쪽 이렇게 그 박사 수업까지 배운 거를 학위를 WES로 변환을 했어요. 한 2달 정도 걸려서 그 제가 들은 과목들을 이렇게 인정을 받았고 제가 보니까 뭐 상담 과목들도 인정받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저는 아무래도 상담 과목이 좀 많아서 그런지 상담 과목은 대부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실 레벨 3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분들 결과를 봐서도 그렇고 뭐 챗GPT나 제미나이 추천으로도 그랬고 근데 어쨌든 저는 레벨 2를 받았어요. 그래서 레벨 2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취업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쉽지가 않아요. 레벨 3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여전히 구직을 하는 상황을 많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어서 지금 기껏해야 그냥 캐주얼로 올라오는 거 그런 공고만 한 2개, 3개 뭐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참 가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는 사실 지금까지는 살면서 이런 거 걱정할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외우자 이런 거 걱정할 시간에 뭐 이거 하나라도 하자 그냥 그런 주의인데 이번에는 좀 더 이런 그 불안과 걱정에 좀 압도됐던 이유가 제가 그 풀타임으로 됐던 그 어린이집이 계약 없이 돼버리면서 캐주얼로 다른 어린이집을 지원을 해서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이틀을 나갔는데,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일단 오리엔테이션 3시간을 한다고 해서 9시부터 12시를 갔어요. 가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하고 했더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오늘 5시까지 쭉 너 그럼 해줄 수 있냐 해서 당연히 이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날을 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러면 너 하루 종일 할 수 있냐 해서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다음날도 출근을 했죠. 근데 한 12시쯤에 거의 12시 다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좀 의아해요. 다른 것도 정말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데이케어 경험이 없다고도 당연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영어가 당연히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은 하지만 이제 뭐 원어민만큼 당연히 하지 못한다는 거는 그들도 알고 있고 한데 그냥 프리스쿨러들을 9명을 그냥 혼자 통째로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다른 선생님이 있고 같이 그 반에 들어가서 내가 뭔가 좀 그 핸들링 하는 거를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쎄하다라고 느꼈는데 프리스쿨러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5-6명이랑 같이 이제 뭘 하고 있었지? 뭐 책을 읽고 있었나, 뭐 보드게임 같은 걸 하고 있었나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정말 순식간에 제가 그래도 그 나머지 친구들을 계속 같이 참여해볼래? 뭐 하기도 하고 계속 어쨌든 주의 깊게 보고는 있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여기 얼굴을 핥힌 거예요. 큰일 났죠. 다행히 막 상처가 엄청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이제 핥힌 자국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되니까 바로 저는 아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럼 나 잘린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잘린 건 아니고 그 부모가 나중에 아이를 하원시킬 때 너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뭐 화를 내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너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냥 너를 가라고 하고 그 부모가 누가 그랬냐라고 물으면 누가 있을 때 그랬냐라고 물으면 캐주얼 교사였어 라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 100% 믿어야 되는지 진짜 여기가 뭐 그렇게 하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보내는 것인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이게 감정이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고. 아무튼 어쩌겠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른다면 그래도 한 번 더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애 생각해서 영주권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주권도 물론 좋지만 중요하지만 영주권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대로 산다면 굳이 캐나다에 있을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경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정리가 좀 안 되는데, 지금 제 상태가, 저희 그 가족의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게 지금 다 열려 있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어요. 제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지, 데이케어에서 일을 할지, 아니면 한국을 다시 돌아갈지 잘 모르겠어요. 올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냥 한 달 아니 1년 아이도 영어 배우고 저희도 영어 공부하고 그러고 가는 것도 너무 좋지라고 생각하고, 뭐 다시 돌아가면 남편은 다시 회사 다니고 저도 다시 상담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맞나? 이대로 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1년 동안 정말 1년 동안 최선을 다했나?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성찰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렇게 막 뭔가를 일을 벌이고 하기보다는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냥 좀 힘을 빼고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기에는 차라리 침잠해서 가만히 내가 뭘 원하는지, 우리 가족이 뭘 원하는지, 어디까지가 우리의 한계인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찬찬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잘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좀 저를 길에서 혹시 보시거나 하면 마구마구 말 걸어주세요. 완전 환영입니다. 아무튼 저는 조금 있다가 일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사실 저희 진짜 좀 무기력했거든요. 근데 이 집 바나나 아이스크림 맛있어서 한 번 더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맞은편 카페 커피도 정말 맛있어서 조금만 더 해봐야겠어요.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안녕!